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자, 6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64회 1번부터. 자, 일단 기분이라는 건 뭐뭐를 고려해보자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행동적인 레퍼토리죠. 레퍼토리를 고려해보자면, 그죠? 근데 뭐에 대한 레퍼토리냐면 대부분의 사회 곤충의 군집에 대한 행동 레퍼토리를 공유해보자면 가주어이시죠.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디스미스는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태스크 파티셔닝이라는 것은 뭔가 태스크라는 건 우리가 일을 파티션 나누는 거죠. 일을 나누는 걸 무시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뭐로써 상대적으로 독특한 어떤 조직적인 어떤 원칙으로서의 뭔가 임무를 나누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묵살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제한되어진, 그죠? 뭐에 제한되어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먹이를 찾는 거에만 주로 제한되어지는 독특한 행동 원칙으로서의 태스크 파티셔닝을 좀 무시하는 게, 좀 묵살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위드가 이제 우리 위드 분사구문이죠. 소수의 다른 예시들이 목적어 발견되어진 채로 어디에서 네스트 빌딩이라든지 쓰레기 처리 같은 데에서 몇 가지의 다른 예시들이 발견되어진 채로, 근데 먹이를 찾는 거에 주로 제한되어진 독특한 상대적으로 행동의 원칙으로서의 태스크 파티셔닝을 뭔가 디스미스, 묵살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라는 의미죠. 자, 일단 이것을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을 하는 것은이 주어고, 이것을 하는 것은 드라마틱하게 강렬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underestimate는 우리말로 쓰는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중요성을, 태스크 파티셔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태스크 파티셔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소수 예시들이 그냥 이런 것들에만 이제 우리가 발견되어진 채로 태스크 파티셔닝이 굉장히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무시하는 거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태스크 파티셔닝의 그러한 종들에게. 어떤 종이냐면 이것을 수행하는 종들에게서 태스크 파티셔닝의 중요성을 점점 과소평가하는 중이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굉장히 얕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foraging, 먹이를 찾는 것은 주된 일입니다. 어떠한 사회적인 곤충 군집에서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형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의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leaf cutting ant 안타콘비카에서 이 어떤 개미들의 군집인 것 같아요. 이름인 것 같아요. 넓은 대다수의 일하는, 밖에서 일하는, 어디 밖에서 일하는 이죠? 네스트, 그러니까 어떤 둥지 밖에서, 개미집 밖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워커들은 포함되거나, 어디에 포함되거나, 먹이를 찾는 거에 포함되거나, 쓰레기 매니지먼트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둘 다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태스크 파티셔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개미들도 태스크 파티셔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많은 워커들, 어디 내에서 일하는, 네스트 안에서, 둥지 안에서 일하는 많은 일개미들도 프로세싱 리브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이파리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뭐 하는? 통합하기 위해서. 뭘로? 펀구스 가든이라는 것은 뭔가 군집의 가든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이파리를 처리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파티셔닝도 또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 간단하게 말하면 둥지 밖에서 하는 일도 태스크 파티셔닝을 포함하고 있고, 둥지 안에서 하는 일도 태스크 파티셔닝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업무 분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정답 바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태스크 파티셔닝이 우리가 무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고, 그죠? 무시 못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정확히 정답 가게 되면 사회적인 인섹트 군집에서의 태스크 파티셔닝에 대한 중요성이 제일 맞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table has been set. Should you take certain action to sit down and eat? 이 의미하는 걸 고르시오. 자, 일단 2번 하기 전에 이거 저번에 했었죠? 어떤 걸 알아야 되냐? should 가정법. should 가정법이라고 해서 원래는 should가 if절 안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아마 주절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가 바로 should 가정법인데, should 가정법에 해석하는 방법은 만에 하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야. 만에 하나 주어가 동사한다면, 물론 이 동사는 조동사가 무조건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가정할 때 쓰는 가정법이에요. 만에 하나 주어가 동사한다면. 근데 should 가정법의 큰 특징이 뭐가 가능하냐면 should라는 놈이 생략이 가능하지. should가 생략 가능하게 되면 근데 어떤 일이 미안합니다. if가 생략 가능하죠. if라는 놈이 생략이 되는데 if라는 놈이 생략이 가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주어랑 should랑 도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should 다음에 should랑 주어랑 바뀌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위 아래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걸 봐서도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주어가 동사한다라면 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테이블은 설정되어졌다. 테이블은 이미 다 설정되어졌다. should가 should 가정법이에요. 만에 하나 네가 앉아서 먹을 행동만 취한다면 테이블은 이미 설정되어졌다라는 게 뭔지를 고르라는 얘기야. 합시다. 대부분의 너의 걱정은 그죠? 주로 유전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주어져. 어떤 많은 사람들? 내가 다루는 나의 중심에서 내가 다루는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포비아라는 건 뭐죠? 공포, 패닉 어택,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는 강박장애, 불안장애 뭐 이런 느낌이죠. 강박장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족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걱정 같은 것들이. 자, 이런 유전적인 연결은 can be close and obvious. 그죠? 굉장히 가깝고 밀접하고 명확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뭐처럼? 부모나 혹은 부모처럼 굉장히 일차적인 우리말 존속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혹은 덜 직접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처럼 세컨 언트라는 건 뭐 두 번째 고모라든지 뭐 증조부 같다든지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주동 접주동이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걱정하는 와이어링, 걱정하는 묶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냐면 훨씬 더 고통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잠재적인 걱정의 이슈로부터. 뭐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결과론적으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뭔가 이런 잠재적인 걱정의 이슈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그죠? 그렇지 뭔가 걱정 와이어링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걱정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엄마든지 고모든지 상관없어. 하지만 와이어링 뭔가 묶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논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보게 되면 뭐 가족력이 있으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이 되겠지.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어떤 경향이죠? 걱정을 발달시키는 걱정 이슈. 자, 걱정 이슈를 발달시키는 거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향은 자, by no means는 결코 뭐뭐하지 않게라는 부사죠. suggest가 동사용어죠. 자, 이런 걱정 이슈를 발달시키는 이런 경향은 결코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foregone conclusion, 이미 결정된 결론이라는 걸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이 한 명 뭔가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나도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미리 정해진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것은 단지 의미합니다. 테이블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네가 앉아가지고 먹을 조치만 취한다면 테이블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몇 가지 방식과 비슷합니다. 누군가와 어떤 누군가냐면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에 대한 알코올 남용에 대한 그런 알코올 중독이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죠.
비록 그 끌어당김이 강력할지라도 끌어당김이라는 것은 당연히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보게 되면 끌어당김이 굉장히 강할지라도 너는 단지 알코올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네가 알코올을 남용하게 됐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끌어당겨서 만약에 내가 행동을 안 하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알코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행동이 중요하다. 물론 끌어당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행동을 안 하면 되는데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다니까. 자, 5번 너의 행동은 영향을 끼칩니다. 네의 유전적인 잠재성 그죠? 이 발달하는지 안 발달하는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행동이 중요하다. 5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feel에 대한 보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 병렬을 찾는 거죠. 1번 stressed, 2번 tired, 5월 밑줄 2개 치면 unable이 3번. 즉 형용사들끼리 병렬이 됐기 때문에 unable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만약에 participant들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다라면 뭐에 대해서 completion의 뭔가 completion 연구를 계속할 수 없다라면까지가 if절. 그죠? 여기까지 없다라면까지고 그 다음에 주절인데 there should be는 있어야만 하는데 놓으니까 없어야만 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state라는 당연히 여기서 위협은 근데 어떤 위협이야? 진술되어진 위협은 없어야만 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당연히 2번 같은 경우는 threat이라는 위협을 꾸며주는 건데 stating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되냐면 위협이 뭔가 진술을 하는 거야. 안녕 난 위협인데 진술을 할게. 말이 안 되죠. 위협이라는 건 진술할 수 없는 사물이니까 그죠? 당연히 진술되어진이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day잖아요. day라는 건 당연히 단수나 복수 찾기 게임인데 자 일단 one approach부터 볼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 방법은 제공하는 것입니다. provide A with B 참가자에게 prorated compensation 뭐야? prorated 뭐죠? 비례 배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뭐에 기반한? 연구 퍼센테이지에 기반한 어떤 연구 퍼센테이지 명명이 보이죠? 그들이 완성했던이죠. 그들이 완성했던 당연히 뭘 받아? 참가자들이 완성했던 연구의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라는 얘기라고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비율제란 얘기야. 정답이 3번이 맞는 거지. 왜냐하면 데이가 participant를 받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 만약에 참가자들이 $25를 받는다면 포커스 그룹에 참가하는데 그리고 포커스 그룹은 그죠? 시작한다면 만약에 이슈를 탐험하는 걸 시작한다면 어떤 이슈냐면 자 일단 메이크 몇 형식이야? 5형식. 만드는 뭐가 뭐하도록 참가자가 쉽지 않도록이니까 당연히 4번이 틀렸지. 메이크는 5형식 동사고 5형식의 목적 보호 자리죠. 보호라는 것은 뭐가 안 된다? 부사가 절대 안 된다. 따라서 unease로 바뀌어야겠죠. 정답은 4번. 너무 쉬웠고 5형식을 아냐 모르냐의 게임이었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현명하다. 가주어. 진주어는 당연히 투부정사로 쓸 수 있으니까 맞다라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미국 대학교에서 한 학생들은 그죠? 2명 중 한 학생들은 여전히 최근에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냐면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들 스스로를 뭐에 대항해서 공룡들에 대항해서 방어해야만 했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죠? 그죠? 동물들은 백악기 그때 시절 지구에 그때 살았을 거고 인간은 그 이후에 나왔을 건데 여전히 같이 살았다고 지금 착각을 한다는 얘기지. 자, 선사시대에는 그죠? 종종 deplore 그죠? 뭔가 우리말로 쓸 때는 개탄합니다. 선사시대가 아니죠. 선사시대 역사학자들이죠. 선사시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종종 대중의 무지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그죠? 그리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놀람을. 어떤 놀람이냐면 심지어 그 과거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놀라움이죠. 그 가장 unsound, sound라는 건 건전한, unsound는 건전하지 않은 그 최대로 건전하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놀라움에 그죠?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하면 되겠죠. 이런 과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당연히 맞는 거지. 왜냐하면 그 위에 다이너소어가 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자, the struggle of human 그죠? against dinosaur 그 공룡에 대항한 인간에 대한 뭔가 고군분투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지식으로 즉 하나인데 에러가 있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가 하나가 에러가 있는데 그런 에러가 있는 에러적인 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무지에 대한 조짐이라기보다는 간단한 무지의 조짐이라기보다는 에러적인 뭔가 지식으로서 간주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식이긴 지식인데 에러성이 깊은 지식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새롭게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에러적인 생각은 자 여기서는 되지 않는데 자 absurd은 터무니없는 이거든요. 덜 터무니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함으로써 단지 인구의 절반에 의해서 공유됨으로써 덜 터무니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됩니다. 뭐로써? 사회 현상으로서 흥미롭게 되어집니다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성이 있는 생각 같은 것들이 터무니없어지는 건 아닌 그러니까 굉장히 터무니없어집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터무니없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단지 모함으로써 절반에서 공유됨으로써.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순간 이 에러적인 생각이 터무니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그렇듯하네라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지. 따라서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뭐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됩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서라고 해서 이제 아무리 잘못된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약간 그렇다네라고 이제 간주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absurd는 덜 터무니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터무니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맞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다이노소어가 싸우는 동굴의 이미지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적인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누구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노소어가 진짜 존재했다는 것은 맞잖아. 사실적인 요소는 있어요. 공룡은 존재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의 사실적인 요소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맞잖아. 단지 선사시대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맞잖아. 사람도 존재했고 공룡도 존재했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없다라는 건 당연히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반면에 그 깊게 자리 잡혀진 컨빅션, 신념이죠. 신념에 대한 기원은 어떤 신념이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공룡이랑 지구를 함께 공유했다라는 그죠? 그런 신념은 잘못된 신념이긴 하죠. 그거에 대한 기원은 명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왜냐하면 인간이 결코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은 지질학적 형성에서 다이노소어의 본들과 그러니까 공룡의 뼈랑 같은 지질학적인 어떤 형성에서 결코 인간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원은 명백하게 남아있다, 부족하게 남아있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명백하지 않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죠? 이때 강조문법입니다. 과학자라기보다는 비전문가들이 이러한 아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즉, 뭘 만들면서 우리에게 완벽한 설명을 만들어내면서 그죠?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믿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야. 진짜 그럴 수도 있네 라는 게 완전히 일반적인 생각에 완벽한 설명을 만들어내면서 정답은 5번도 맞고 4번 하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 볼까요? 자, 크리틱이라는 것은 비평가들인데 어떤 비평가냐면 그죠? 그 형식주의적인 관점이죠. 형식주의적인 관점으로부터 문학을 쓰길 원하는 비평가들은 글쓰기를 원하는데 형식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쓰길 원하는 비평가들은 반드시 뭐 해야만 합니까? close, 아주 밀접하고 조심스러운 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그런 독자들이냐면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을 살피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개인적으로
텍스트 안에서의 요소들을 살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질문하는 1번이 살피고 그리고 질문하는 어떻게 그들이 함께 왔는지 그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왔는지를 질문하는 아주 조심스럽고 밀접한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다. 비평가가 되기 위해선 형식주의적인 관점으로의 비평가가 되기 위해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텍스트에서의 요소들을 봐야 되는 거야. 텍스트를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자 그러한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이냐면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리더들은 주어 달성합니다. 이해를 이것에 대한 이해를 작품에 대한 이해를 달성하는 거죠. 모함으로써 블랭크함으로써 자 지금 그러한 독자들이라는 건 어떤 독자들이냐면 위에 나오는 형식주의적인 독자들이죠. 형식주의적인 독자들은 텍스트 안에서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독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understand을 달성합니다. 모함으로써 블랭크함으로써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인트로 띠리스고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 formalist perspective를 가진 리더들은 블랭크를 함으로써 이해를 달성한다는 얘기죠. 근데 formalist perspective는 텍스트에서의 모든 요소를 살피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어떻게 함으로써 이해하는지 볼까요? 자, 조사하는 것 대신에 역사적인 기간이라든지 저자의 바이오그래피, 뭔가 그 저자의 뭔가 자서전이라든지 문학적인 스타일을 조사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거죠. 텍스트 외부적인 것들을 조사하는 것 대신에 예를 들어 그 혹은 그녀는 접근할 것입니다. 어디에 접근하죠? 텍스트에 접근할 것입니다. 가정과 함께 어떤 가정이냐면 이것이 스스로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라는 가정이죠.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이죠? 1번 가정이면 2번 가정. 그 혹은 그녀가 지배적인 원칙을 찾고 있다라는 어떤 지배적인 원칙이냐면 텍스트가 그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허락한다는 지배적인 원칙을 그나 그녀가 찾고 있다라는 가정과 함께 텍스트에 접근을 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텍스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텍스트가 그 스스로를 드러내니까. 그런 가정과 함께 텍스트에 접근한다는 얘기야. 뭐는 무시하고 앞에 나왔죠? 외부적인 거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외부적인 걸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텍스트 안에서만 신경 쓴다는 얘기지. 또 예시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외부적인 걸 무시하고 외부 노노 텍스트 내에서 라는 게 첫 번째 예시였어. 두 번째 예시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치는 모아모사에서의 제임스 조스의 쇼트 스토리 알바이에서의 캐릭터들과 사람들인데 그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일치는 아마도 흥미롭지만 대부분의 포멀리스트들에게서 그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한 이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소설의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연결시키면서 막 읽잖아요. 재밌으니까. 내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어떤 연결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스토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외부적인 거죠. 그죠? 작품 내 캐릭터랑 외부 사람들이랑 관련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이해를 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그리고 뭐보다 다른 종류의 정보보다 어떤 종류냐면 스토리가 이것 자체 내에서 포함하고 있는 정보니까 스토리 내에서니까 텍스트 스토리 내에서죠. 스토리 내에서만이라는 의미죠.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공통점은 뭐야? 이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외부적인 거를 신경 안 쓰고 외부적인 것들보다는 스토리 내에서 텍스트 내에서 하려고 한다니까 정답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것을 이해합니다. 모함으로써 근데 자 4번이 되게 재밌죠? 이것 안에서 봄으로써 이것 밖에 이것 넘어서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외부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본다니까 정답이 4번이 제일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자, 학습은 constructive, 건설적입니다. 뭐가 아니라 파괴적인 게 아니라. 자, 이게 뭔지 봅시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블랭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신적인 모델을 블랭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간단히 확장을 시킵니다. 그것들을.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인트로 띠지스고 바로 예시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뭐가 있으면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네가 산타클로스를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의 멘탈 모델은 그를 받아들이고 너의 프레딕션, 예측은 그죠? 그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하면 되겠지. 자, 그러나 어떤 지점에서 너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가 구라라고. 그리고 너는 업데이트합니다. 너의 멘탈 모델을 그에 따라서 업데이트합니다. 그 순간에 너는 갑작스럽게 잊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 봐봐. 산타클로스가 구라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산타클로스의 존재 자체를 잊어먹는 게 아니죠. 그러면 파괴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산타클로스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산타클로스는 진짜 없는 건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어떤 속설이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확장하는 것이 파괴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 이렇게 이 to this day, 그죠? 너는 여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는 그를 여전히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젊은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젊은 애기들이 산타클로스가 선물 줄 거야 라고 하면 우리 포용할 수 있지. 구라치지 마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파괴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이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멘탈 모델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없애다에 대한 느낌이 나오잖아. 멘탈 모델을 완전히, 자, 그럼 없애다라는 느낌이 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replace죠. 대체해버리는 거는 A랑 B가 있으면 A를 완전히 빼버리고 B로 가기 때문에 A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replace가 맞다는 얘기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받아들입니다. 플라토의 정의를 뭐로써? 지식으로서. 지식에 대한 플라톤의 정의를 받아들입니다. 뭐로써? 정당화되어진 진짜 믿음으로. 언제까지? 60년대까지. 60년대까지 플라토의 지식에 대한 정의를 정당화되어진 참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근데 그때 에드먼드 게티어라는 사람은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항상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 그러면 플라토의 정의가 justified true belief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게티어가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지. 자, 일단 B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와 같은,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은 뭐가 됩니까? 알려지게 됩니다. 게티어의 문제로서. 그죠? 자, 게티어의 문제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은 됐습니까? 자,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은 게티어의 문제니까 그 제시문에서는 이것이 항상 만족스러운 어떤 설명을 주진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라는 거죠. 게티어가. 근데 이런 거와 같은 예시들은인데 예시들이니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시가 아니죠. 제시문은. 게티어는 그게 아니래 라는 거지. 예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시문 다음에 B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examples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C 볼까? 사실상 수가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은 수가 아니라 그녀의 일랑성 쌍둥이였다. 제시문 다음에 C도 안 돼. 갑자기 수가 왜 나와? 됐습니까? 그러면 졸라 희박하지만 A가 나올 수도 있겠네. 한번 가볼까요? 자, 그는 몇 가지 예시들을 상상해냈습니다. 그를 에드먼드 게티어로 받을 수도 있겠고 어떤 예시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예시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뭘 깨달아? 누군가가 정말로 무엇인가를 진짜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예시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내가 진짜로 아는 게 아니었네 이런 느낌이지. 비록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고 정당화되었을지라도 내가 믿는 게 참이고 믿는 게 정당화되었을지라도 누군가가 진짜로 어떤 것을 알지 모르는 것을 깨달았던 예시들을 생각해냈다는 얘기야. 어렵지만 볼까? 예를 들어서 나는 미팅, 그죠? 나의 친구 수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집에서. 그리고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키친에 앉아있는 그녀를 봤다는 얘기야. 집에 술을 만나기로 해서 약속을 잡아서 가는데 갑자기 키친에 앉아있는 그녀를 봤다는 얘기지. 자, 그럼 당연히 A 다음에 무조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C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그 C가 이제 수에 대해서 나오니까. 자, 대명사에 대한 근거를 줄 수 있겠죠? 대명사. 뭐에 대한 얘기야? 대명사는 수를 받겠죠. 내가 본 건 수가 아니고 그냥 일랑성 쌍둥이였다는 얘기죠. 수가 아니었어. 일랑성 쌍둥이였어. 수는 또 다른 방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믿음은 뭐가 됩니까? 나의 믿음은 수가 집에 있었다는 믿음은 참이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정당화할 이유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믿을 만한. 왜냐하면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봤다라고. 당연하지. 수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인 줄 알아가지고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이것을 잘못했으면 봤다는 말하는 것을, 내가 그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걸 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C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가 나오면 되겠죠. 이 예시들은, 이런 거와 같은 예시들은, 그죠? 알려주게 됩니다. 게티어의 문제로서. 그러면 이런 거와 같은 예시들이 뭐냐면 수에 대한 예시들인 것 같아요. 수에 대한 앞에 나오는 예시들. 그러니까 정답 A, C, B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예시들은 알려지게 됩니다. 게티스의 문제로. 그리고 촉진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물어보라고. 뭐 이외에도 믿음과 진실과 정당성 이외에도 네 번째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학자들이 질문하도록 촉진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게티어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모에의 플라토의 정의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 정의하는 것이, 완벽하게 지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습니다. 되겠죠. 정답은 A, C, B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오늘날 리더들은 반드시 그들 스스로를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문제를 보기 위해서, 기회를 보기 위해서. 뭘로? 구닥다리의 눈이야, 프레시아야. 프레시한 눈으로가 들어갈 것을 고르래요. 자, 갑시다. 회사가 리더들을 선택할 때 2명 중 1명은 첫 번째 두 가지죠. 첫 번째 질문들 중 2가지는 그들이 묻는 것들은, 그들이 묻는 멍멍이니까 그들이 묻는 첫 번째 질문들 중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SPP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이런 거와 같은 것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지. 당연하죠. 경력직을 뽑잖아. 리더들을 뽑을 때는. 그 다음에 그의 트랙 레코드는 무엇입니까? 그의 어떤 이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전에 뭘 했고 똑같은 업무를 했는지를 물어봤다는 얘기야. 우리는 가정합니다. 주동 접시동.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것을 이전에 알았더라면 그가 이것을 또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가정한다는 얘기지. 당연하죠. 경각식을 뽑는 이유니까. 자, 경험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리더들에게. 그리고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가장 효과적인 미래 성공에 예측이 될 수 있다라는 시기가 있다라는 의미죠. 맞잖아? 이제 당연히 미래에 잘할 거란 예측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라고 논제가 바뀌죠. 그럼 여기까지를 묶을 수 있겠지.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경력직을 우리가 뽑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대절입니다. 계속적으로 개선되는 기술과 과정과 최고의 실천인데, 세계에서 어떤 세계냐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공이 계속해서 다시 정의되어지는 까지가 어디까지냐면 because입니다. 문제는 주어 대절입니다인데 이 대절의 주어가 나오기 전에 because of가 어떻게 보면 크게 여기까지죠. 이런 어떤 계속 세계가 바뀌고 그런 지속적으로 계속 증진되는 기술과 과정과 어떤 실천 때문에 경험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핸디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경력직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접근을 반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접근이냐면 비슷한 상황에서 일했던 접근을 계속 반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가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4번 이후부터는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나왔는데 4번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야? 갑자기 논지가 바뀌었죠? 경력직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4번에 정답이 안 들어가게 되면 경력직이 안 좋다라는 걸 받아야 될 거야, 디스는.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뒤에 봤을 때 사람들이 반복된 걸 하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받아야 되냐면 오늘날 리더는 반드시 그들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된다.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죠. 이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게 이것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뒤에 우리는 구닥다리 일을 비슷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 그 뒤에 디스를 만약에 4번에 안 들어간 앞에 내용으로 보게 되는 순간 경력직이 안 좋은 것은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9번. 자, 미국에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비용은 완전하게 태어납니다. 완전하게 뭘 통해서?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 기르는 다른 비용은 사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교육으로 교육은 공교육 비용으로 되지만 나머지 비용은 웬만하면 다 사교육이라는 얘기야. 사적인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봅시다. 사회는 아이들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의 멤버를 대체하기 위해서 당연히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죽는 사람 대체하기 위한 아이들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여기서 5원은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단지 몇십 년 기간 동안에. 그러므로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는 것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이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이득이 있습니다. 뭐로부터? 아이들을 기르는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받습니다. 즉 그들은 즐깁니다. 다양한 나이대에서의 사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나이대냐면 그들이 점점 더 늙어갈 때, 그리고 노동력인데 더 젊은 아이들의 노동력은 가능해집니다. 그들을 서포트하는데, 그들의 은퇴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이를 안 낳는 거에 대한 이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이점이 있냐면 다양한 어떤 나이대에서의 사회를 즐길 수가 있는 거야. 아기를 안 낳으면 충분히 재밌게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나이대에 즐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젊은 애들이 나를 위해서 일하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이득이 있다는 얘기야. 자, 모든 사람들은 그렇다면 공유해야만 합니까? 경제 비용을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경제 비용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야. 맞잖아. 왜?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아도 우리는 이득을 받잖아요. 아이를 낳아도 우리는 도움을 받고. 그렇다면 아이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당연히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같은 경제적인 비용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세상의 국가 중 절반 정도에서 그러나 완전한 사회는 가정한다. 몇 가지의 책임을 모든 비용에 아이들 기르는데 뭐 함으로써? 직접적인 보조금을 줌으로써 누구에게? 아이를 가진 가족들에게. 간단하게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3번까지 묶으면은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3번 이후부터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를 기르는데 라고 나오는데 그 뒤에 갑자기 4번에서 그러나 절반 이하에서는 완전한 사회가 돈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4번 위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절반의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가 돈을 다 대준다는 얘기는 사회가 돈을 안 대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게 뭐가 나와? 여기지. 교육 비용은 대줘. 그렇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사적인 비용이야. 근데 그러나 대략 반 이상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사회가 다 돈을 대준다.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답을 찾았냐면 3번까지는 절대 답이 묶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얻는 우리들이야.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4번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면 그러나 사회가 돈을 다 대준다가 나와. 그러면 그 위에는 사회가 돈을 안 대준다가 나오는 게 바로 제시문의 요구죠.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진화 과정은 작동합니다. 유전적인 다양성에. 어떤 유전적인 다양성이냐면 이용 가능한 유전적인 다양성에 일을 합니다. 이것은 따릅니다. 자연 선택이 최고의 진화를 이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따릅니다. 최대한으로 잘 맞는 개인들. 오히려 유기체들은 맞춥니다. 그들의 환경을 모함으로써 자 적자 생존이 됨으로써 완전하게 완벽한 그런 게 아니고 되어가는 상태로서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맞춥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 됐어요? 즉 그들은 최고의 상상 가능한 그놈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진짜 완벽한 종은 아니란 얘기야. 그죠? 맞춰가는 중이란 얘기지. 자, 이 적자의 부족에 대한 부분은 그죠? 딱 맞는 것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은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현재 그 유기체의 현재 어떤 속성들이 아직 다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사회 비슷한 환경이죠. 모든 측면인데 어떤 그 환경이냐면 이것이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완벽하게 진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진화적인 역사의 과정 동안에 유기체에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들은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특징들을. 즉 진화적인 짐이라는 건데 어떤 특징들이냐면 결국에는 미래 진화를 제한시켰던 그러니까 미래 진화를 하는 걸 장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한시켰던 특징들을 진화시켰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진화를 방해했다는 얘기죠. 많은 수만 년 동안에 그 진화는 척추동물의 진화는 어디에만 제한됐습니까? 척추적인 컬럼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들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에만 제한됐다는 얘기야. 봐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동물인데 척추가 있잖아. 그러니까 척추동물에 대한 진화는 우리들밖에 못하는 거야. 지렁이가 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지렁이는 진화를 하게 되면 다 가져야 되잖아. 완벽한 생물체가 돼야 되잖아. 척추도 있고 날개도 있고. 근데 척추동물은 척추동물만이 이렇게 진화한 거란 얘기지. 지렁이는 척추가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야. 아, 어렵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진화라는 것을 지렁이가 척추동물처럼 척추동물의 장점을 가질 수 있고 지렁이가 새의 날개도 가질 수 있고 이게 아니란 얘기야. 척추동물은 척추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만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서 그 정도로만 진화한다는 얘기죠. 더욱이 우리가 현재 자세한 매치라고 알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예를 들어 유기체와 환경들 사이에서의 그것은 평등하게 제약으로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코알라는 호주에서밖에 안 살지. 근데 이게 잘 맞게 되어져 있는 적자 생존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호주 밖에서 못 살잖아. 코알라 베어는 성공적으로 유칼립투스 폴리지에 살지만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코알라 베어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 밖에서는. 됐죠? 자, 그러면 생존적인 특징인데 어떤 생존적인 특징이냐면 유기체가 현재 지니고 다니는 생존적인 특징은 활동할지도 모릅니다. 뭐로써? 이게 완벽하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코알라가 지금 생존하고 있어. 근데 그 하나가 다른 쪽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의 적응성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일단 2번 괜찮고요. 뭐가 뭐 할 때? 유기체가 그 스스로가 변화에 대처하는 걸 발견했을 때 어떤 변화냐면 이것의 블랭크 내에서 발생하는 이것의 환경이죠. 우리 코알라가 호주란 유칼립투스라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잘 대처했을 때 이거의 적응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64였고 다음 주에 65회로 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